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을 간호사로 일해온 여성이에요. 저는 배신당한 사연을 적어보려고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제 충격적이고 허를 찌르는 반전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됐고 목표한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대학을 나와 시험에 붙어 대학병원에 취직하게 됐어요. 25살에 시작된 사회생활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일도 일이지만 환자분들 중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꽤 많아서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하루는 제가 주사를 놨는데 조금 아팠는지 바로 제 뺨을 날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을 뉴스에서나 봤지 현실에서 이런 진상 환자가 있는 건 간호사 일을 하며 많이도 봤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주야 교대로 일을 해서 늘 피곤하고 힘들어 제 일상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선배들은 경력 몇 년을 채우고 더 좋은 조건의 병원으로 취직하는 걸 목표로 두는 게 좋을 거라며 조언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직해서 워라밸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선배들이 많았죠. 25살, 겨울의 어느 날, 응급 환자로 들어온 남자 환자에게 수액을 놓아줬는데 아주 젊고 마른 사람이었어요. 과로 때문에 구급차에 실려왔다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수액을 다 맞고 정신을 차린 남자는 깨어나며 복도를 지나가는 절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저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박진수 환자님 일어나셨어요? 길에서 쓰러진 걸 시민이 신고를 해서 구급차에 실려오셨어요. 아,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저 그만 가봐도 될까요? 아직 무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할 때까지 누워 계세요. 알바 빵꾸 났네. 큰일이다. 알바요? 무슨 알바를 하길래 이렇게 몸이 상한 거예요? 저는 평소 환자들에게 하지 않는 질문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야간대를 다녀서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낮엔 세차장에서 일해요. 과로 때문에 실려올 만하네요. 대학생이면 공부에 매진하셔야지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등록금이랑 생활비 그리고 엄마 집 월세까지 돈 들어갈 곳이 천지예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젊어서 몸을 잘 챙기셔야 해요. 아무튼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 대학생이라는 말에 괜히 짠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환자들의 사정을 들을 때면 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힘든 부분의 하나였죠. 아무튼 그날 온 대학생 환자는 2시간 정도 더 누워있다가 퇴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나가지 않고 절 찾으려고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간호사님, 명찰을 보니 이지혜 간호사님이군요. 오늘 덕분에 치료 잘 받고 갑니다. 저기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연락처요? 환자분, 죄송하지만 저희는 환자분들께 뭔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받을 테니 그만 가보세요. 그렇게 거절했더니 이번엔 다르게 말하더군요. 그럼 대접하는 거 말고 데이트로 바꿔서 말할게요. 지혜 간호사님, 저랑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네? 데이트요? 네. 제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간호사님과 뭔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도 하고 식은땀도 흐르는 것 같아요. 이거 참 민망하네요. 알겠어요. 번호 드릴 테니까 나중에 커피나 한 잔 사요.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큰 기대를 하며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에 연락이 와서 진수 씨와 식사를 하게 됐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같이 봤어요.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그가 먼저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이 남자를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사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법대생이었고 훗날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이자 꿈이라고 했어요. 되기 힘든 목표인 걸 알아서 매일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공부와 알바까지 병행하니 몸이 금세 약해지는 걸 옆에서 지켜봤죠. 그래서 사귄 지 1년이 지나가면서 큰 결심을 했어요. 그 이의 짐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로 한 거죠. 한사코 제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장 등록금이 없어 휴학해야 할 상황이라서 결국 제 도움을 받게 됐죠. 자기야, 고마워.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나중에 변호사 되면 10배로 갚아. 난 자기가 반드시 변호사가 되리라 믿어. 그렇게 할게.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가 될게. 그렇게 등록금과 용돈까지 줘가면서 연애를 하는데 그이가 22살이 되던 해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워낙 깊은 사이여서 2년의 세월은 결코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고무신 노릇을 톡톡히 하며 기다렸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학교에 복학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갔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죠. 이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며느리처럼 많이 아껴주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지혜야, 네가 나 대신 우리 아들을 키운 것 같구나. 진짜 고맙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진수 씨가 변호사가 되면 저는 놀고 먹으면서 공주님 놀이하면서 살 거예요. 아이 그래,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지. 그렇고 말고. 이제 몇 년만 참으면 변호사가 될 테니 조금만 더 애를 써주거라. 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미 저를 한 식구로 생각해 주셨고 그이가 변호사가 되면 당장 결혼부터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저 같은 애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굴러온 복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죠. 수년 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남자친구는 30의 나이가 됐고 저는 34살이 됐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는 저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좋은 선짤이 많으니 그 중에서 골라 시집가라고 여러 번 보채셨어요. 전 그런 것들을 모두 거절하고 일편단심으로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이는 중형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전 저대로 간호사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게다가 살가운 그이의 어머니도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죠. 답답한 저는 남자친구와 퇴근하고 만나 밥을 먹기 전 결혼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자기, 도대체 날 언제 데려갈 거야? 내 나이 내년이면 35이야. 자기를 만난 지 10년이 되는 애라고. 결혼? 해야지. 근데 요즘 일이 바쁘니까 조금 더 자리를 잡고 하자. 또 기다리라고? 그냥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안 돼?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셋집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뭔가를 갖추고 결혼하는 게 낫지. 내가 바짝 벌어서 1, 2년 안으로 결혼하자.
어찌 자꾸 미루는 기분이 드네? 자기 나랑 결혼할 마음 없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날 여태까지 키워준 게 자긴데 내가 설마 배신이라도 하겠어? 자기가 요즘 날 대하는 태도가 뜨뜻미지근하고 어머님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신 게 피부로 느껴져. 꼭 토사구팽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절대 아니야. 자기야,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대신 너무 늦어지면 안 돼? 나 자기보다 4살이나 많고 눈 깜짝할 사이에 40 된단 말이야. 임신은 되도록 30대에 하는 게 덜 힘들다고 하니까 나 좀 배려해줘. 그이는 대답은 알겠다고 잘했어요. 아무런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고 예비 시어머니 역시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경기를 일으키듯 놀라셨습니다. 아이 지혜야, 요즘 결혼은 다들 늦게 하는 추세잖아.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니? 어머님, 제가 서두르는 거예요? 저랑 진수씨 벌써 10년 됐어요. 강산이 한번 바뀌는 동안 열렬하게 연애했다고요. 그만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10년이나 됐냐? 아유, 올해도 사귀었네. 네? 아니, 오래 만났으니 결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요, 어머님. 저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머님이랑 진수씨가 절 버릴까봐 무섭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널 버리긴 왜 버리니?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으로 결혼시켜 줄 테니까. 올해 안에요? 정말이죠? 아이, 그래 진짜지. 그럼 내가 아들놈이랑 얘기 잘 해보고 우리 셋이 다시 만나서 정리해보도록 하자. 네,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결혼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예비시모와 남자친구가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 조용한 카페로 절 불렀습니다. 어머님, 진수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다, 어서 앉거라. 어머님,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두근거리네요. 근데 진수씨 왜 이렇게 굳어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앉아서 엄마 말씀 들어봐. 그래, 일단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마시고 두 분은 드시던 거 있으니까 안 시켜도 되죠? 일단 커피를 주문하고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시자 시어머니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였지? 어머님, 제가 난리까진 아니고 그냥 1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드린 거죠. 아무튼 너 결혼해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진수씨 드디어. 예비시모는 제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내 말 끝나지 않았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너 결혼해라. 단, 내 아들 말고 다른 남자랑 해라. 내가 사진 받아왔는데 한번 봐라.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데 인물도 좋고 가진 재산도 많다고 하더라. 너보다 2살 위인데 진짜 멋있어. 예비시모는 자신의 아들 말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 저는 허파에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 중매를 봐주시겠다고요? 진짜 기가 막힌 농담이네요.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농담? 재미? 야, 내 얼굴을 봐라. 어느 때보다 진지한 거 안 보이냐? 뭐라고요? 그럼 지금 절 버리겠다고 부른 거예요? 진수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지혜야, 미안해.
실은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선자리가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엄마가 만나보라고 해서 억지로 몇 명 만났어. 그중 괜찮아 보이는 여자와 눈이 맞아버렸네. 자기야, 우리 연애는 실컷 했으니 결혼은 각자 맞는 배우자 찾도록 하자. 나도 내 분수에 맞는 여자 만나고 자기도 딱 맞는 남자 만나. 이 사진 속 남자 능력 좋은 수사관이래. 집안도 빵빵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날 다른 놈한테 소개해주겠다고 사진을 들이민 거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지? 황당무계한 상황이 닥치면 열불이 날 줄 알았는데 웃기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랑 오래 잘 사귀어온 거 안다. 그런데 너희 집안이 우리 아들 변호사 사무실 차려줄 수 있니? 신혼집, 외제차 해줄 수 있어? 못하지? 어머님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가 그동안 진수 씨한테 어떻게 한지 모르세요? 제가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생활비며 어머님 월세까지 다 도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절 버리겠다고요? 야, 변호사가 되기 전엔 나도 너랑 결혼시킬 마음이었어.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걸 어쩌겠냐? 잘난 집안에서 우리 아들 데려가고 싶어 한다리니 비교를 안 할 수가 있겠니? 넌 내 아들한테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그리고 네가 우리한테 해준 거 다 갚아줄게. 공짜로 물러나라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고 너 시집 가고 싶어 했으니까 널 데려갈 만한 이 남자 사진이나 다시 보거라. 상상은 해봤지만 진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난 할 말 다 했다. 너랑 내 아들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그런 줄 알고 정리해. 어머님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수씨, 당신 이야기를 좀 해봐. 너도 날 버리고 다른 돈 많은 집딸이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야? 날 사랑하긴 했니? 물론 사랑했지. 그러니까 10년이나 만난 거라고. 지혜야, 근데 자긴 연애 상대로는 좋지만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아. 난 야망이 있어서 부잣집에 장가갈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그리고 이미 그 여자랑 잘 되고 있어서 곧 결혼도 할 것 같아. 그 순간 오만정이 떨어져서 두 모자에게 모든 걸 다 쏟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스 커피를 남자친구 얼굴과 예비신부 얼굴에 번갈아가며 뿌려버렸습니다. 이 개자식아, 나랑 만나는 동안 돈 많고 어린 여자를 꿰쳤다 이거지?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너 사람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해? 아이 차가워. 인연이 미쳤나. 난 그렇다 쳐도 감히 귀한 내 변호사 얼굴에 커피를 뿌려? 너 돌았어? 시모가 발광하며 남자친구의 얼굴을 티슈로 닦아주더군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대화 좀 나누려고 왔는데 왜 성질을 내고 그래? 내가 알아듣게 말했으면 그냥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뭐가 어째?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눠? 야, 네가 나라면 억울하지 않겠냐? 내가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줬더니 토사구팽하는데 열불이 안 나겠냐고? 어머니나 너나 똑같은 쓰레기야. 저는 화나는 김에 예비 시모의 뜨거운 커피를 들어 두 모자의 머리에 흘려줬습니다. 아이 뜨거! 야! 너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변호사인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나이가 4살이나 많은 간호사 따위랑 결혼을 하겠냐?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더니 딱 어머님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내가 등록금 대주고 경제적으로 도움 줄 땐 우리 얘기하면서 좋아 죽더니 이제 아들놈이 사자가 되니까 바로 태세 전환하시는 게 진짜 역겨워요. 야, 그때야 내 아들이랑 너랑 비슷한 동급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격에 맞는 짝을 찾으라고 사진까지 가져와서 중매 서주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닥쳐요, 아줌마. 나 당신들이랑 그냥은 못 끝내. 내가 그동안 해줬던 거 싹 다 돌려받을 거야. 한 푼이라도 안 주면 당신 아들 결혼할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개진상 부리고 박살내버릴 거야. 결국은 돈 달라는 말이지? 야, 아까 준다고 했잖니? 그깟 몇 푼 좀 줬다고 그렇게 생색내냐? 그래, 내용증명서 보내라. 우리 아들이 잘나기도 했고 돈 많은 사돈집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갚아줄게. 내가 꼼꼼히 읽어보고 입금해 줄 테니까 내용 증명서 보내. 그리고 행여나 내 아들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짓 한다면 네 인생은 그대로 시궁창으로 처박힐 거야. 쉽게 얻을 여자가 아니니까 방해하면 가만 안 둬? 아줌마 이런 사람이었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잘해줬네요. 10년 동안 등신짓한 거 억울해서 미칠 것 같긴 한데 나 몰래 선봐서 장가 간다고 하니 정남이는 확실하게 떨어졌네요. 아무튼 당신들이랑 다시 볼 일 없습니다. 내 돈만 입금하면 끝내줄 테니까 잘 먹고 살아봐. 전 비굴하게 그를 붙잡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도 않고 다 해줬습니다. 미운정 하나까지도 남지 않도록 실컷 욕바가지를 해줬으니 일단 속이 시원하더군요. 며칠 뒤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내용증명서로 보내자 진수씨 어머니가 돈을 입금해줬더군요. 위자료로 돈을 더 얹어서 줬길래 만족까지 되더라고요. 아무튼 10년의 사랑은 추악한 배신으로 인해 끝이 나버렸습니다. 다른 복수를 해주고 싶긴 한데 더 엮여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와 헤어지고 1년간은 병원과 집만 오가면서 바쁘게 살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소개팅 해주겠다는 동료들도 많았는데 남자놈은 믿을 게 못 돼서 싹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연은 또다시 병원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환자와 마음을 나누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뇌었건만 또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러 온 환자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뭐 그 전에 병원에 왔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려는데 그 남자 환자가 절 아는 척 하더군요. 저기 혹시... 네? 절 아세요? 아니요,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사진 속의 여자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중매해주겠다는 사람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와 같은 분 같은데요. 순간 전 남친의 어머니가 절 토사구팽하는 날 보여준 사진 속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아, 혹시 그 법원에서 일한다는... 네, 맞아요. 전 수사관입니다. 참 웃긴 일이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사하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 어색하네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환자분 사진을 준 아줌마가 누군지 아세요? 그때 사귀고 있던 결혼할 남자의 엄마였어요. 기가 막혀서 자리를 엎어버리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을 만나는 것도 정말 웃긴 일이니 당연히 선 같은 건 보지 않았던 겁니다. 들어보니 저랑 같은 상황이었나 봅니다. 제 여자친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 대뜸 간호사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랑 결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기가 막혀서 밥상 엎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7년 동안 여자친구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집이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절 버린 거죠. 사실 저희 집도 좀 사는 집안인데 제가 수사관이어서 버림당했어요. 어느 날 변호사 사위를 데려올 거라면서 이별 통보하더라고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뒤통수 날린 그 여자는 결혼식 날짜 잡았다고 여기저기 청첩장을 돌리더라고요. 착잡하고 화가 나서 한동안 정신과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둘 다 토사구팽인데다 배신당한 애인들끼리 결혼을 한 거네요? 이게 무슨 우연이지? 아니, 악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둘 다 사진으로만 서로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게 된 것도 참 웃기긴 하네요. 여하튼 서로 좋지 않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니 말을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전 이미 그 나쁜 여자 잊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도 하나같이 악랄해서 떠올리기도 싫어요. 아무튼 절 차버리고 변호사랑 결혼한다던데 그놈이 사진 속 여자인 간호사님 남자친구인진 꿈에도 몰랐네요. 참 웃긴 일이에요. 나한테 한 짓 그대로 했네요. 그 여자 집안 부모도 악랄하네요. 진짜 못돼 먹은 인간들이에요. 양가 엄마들이 똑같이 무식한가 봐요. 그러게요. 많이 무식하고 똑같은 것들이네요. 그때 간호사님 사진 보여주면서 선보라고 했을 땐 진짜 이런 사악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더라니까요. 아, 그때 일이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아, 열불나. 간호사님, 저랑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러 가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시원한 커피요? 좋아요. 한잔 하면서 그것들 제대로 욕이나 실컷 해봅시다. 스트레스 풀고 일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저와 똑같이 토사구팽당한 남자와 커피를 마시게 됐고 입원한 그와 매일 마주칠 때마다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어요. 그러다 저희 둘 사이는 점점 발전했고 연인 사이까지 금세 도달했습니다. 오빠, 우리 사이가 진짜 재밌다. 그때 그냥 사진 보고 만났으면 좋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게 말이야. 사실 그때 지혜 네 사진 보고 꽤나 예뻐서 기억에 남았어. 거절하지 말고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지. 그런데 인연이 될 거라서 병원에서 자기를 만나게 됐잖아. 우리 둘 이야기는 진짜 영화 같아. 코미디나 로맨스 그런 거의 소재로 딱이라고. 왜 아니겠어. 서로 짝을 잘못 만나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상황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면서 사진을 주는 부모들, 그리고 1년 뒤 우연한 만남으로 사진 속 두 사람이 연인이 된다. 진짜 스토리 한번 죽이네. 오빠, 그럼 그 여자랑 헤어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야? 대충 알지. 자긴 몰라? 아마 그 변호사 남자가 대릴 사위로 들어갔을걸? 대릴 사위? 치, 개인 변호사 사무실 차려주고 외제차 받는다고 좋다고 가더니 결국엔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눈칫밥이나 먹는 신세인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몰라. 대충만 알지. 자기야, 우리 곧 결혼식인데 그것들 이야기는 그만하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오바이트가 쏠려. 아, 그래. 앞으로 그 두 년놈 이야기는 금지하자. 저는 전남친의 엄마가 사진을 보여주며 결혼하라는 남자와 진짜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 둘을 허락한 건 물론이고 축복해 주셨어요. 시댁은 중산층 이상인 데다 시부모님은 은퇴를 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분들이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즐겁게 다녀와 아름다운 집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이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고 아이는 1년 뒤에 가지기로 계획했답니다. 남편은 절 무척이나 예뻐해주는 사람이어서
일이 먼저 끝나면 항상 병원으로 데리러 와줬습니다. 오빠, 왔어? 자기야. 퇴근 시간 다 됐지? 인수인계만 하고 옷 갈아입고 나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도 저희 부부는 사람 많은 거리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맛집 찾아다니며 먹는 것을 좋아해서 맛집 탐방이 데이트의 구활이었죠. 맛있는 꼼장어 집이 있어서 그이와 소주에 실컷 꼼장어를 먹고 나와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서는데 어디서 많이 본 두 남녀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저와 남편의 전 애인들이자 뒤통수 치고 결혼한 잡것들이었죠. 제 남편은 바로 알아보고 손가락질부터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 잡것들, 야, 뒤통수 치고 잘 먹고 사는 거냐? 왜 이렇게 돼지처럼 살이 찐 거야 이 돼지년아? 그러자 제 전 남자친구가 똑같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욕을 하더군요. 뭐야 이 조합은? 우리한테 차인 등신들끼리 결혼이라도 한 거야? 아 진짜 모질이 커플이네. 이 자식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야, 네가 지혜를 토사구팽하고 저 돈 많은 돼지랑 결혼한 개자식이지? 그래, 뭐 대충 사정은 아는데 대릴 사위로 들어가 복종하며 사는 애완견이라며? 뭐? 애완견? 야, 넌 내가 버린 년 주워서 결혼했으면서 감히 날 무시해? 이 자식이 감히 내 아내를 두고 그따위 말을 해? 야, 나 수사관이야? 너 같은 놈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미친 찌질한 놈. 못나서 여자 빼앗기고 폐인 생활한 등신이 어떤 놈인가 했더니 진짜 무식한 놈이네. 내 아내가 너 같은 놈이랑 사귀었다는 게 인생의 오점이다. 우리야말로 너희 둘과 사귀었다는 게 가장 큰 수치거든, 이 배신자들아! 두 남자가 고성이 오가자 저와 여자도 서로 눈깔에 힘을 주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전 여친이 절 비웃더군요. 아이, 10년 동안 봉사한 등신 간호사가 너였니? 참 불쌍하다. 뒷바라지에서 사자랑 결혼하나 싶었는데 보기 좋게 버려졌지? 그리고 내가 실컷 가지고 놀던 남자랑 결혼했고 말이야. 니년 팔자가 참 불쌍하다. 이 여우 같은 게 어디서 우리 오빠를 욕해? 내 욕은 참아도 내 남편 욕은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간호사 주제에 우리 남편이랑 결혼할 꿈을 가졌다고?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무식이네.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지금 한 말 취소해라? 아니, 못해. 내가 버린 폐기물을 주워간 등신년아. 그 순간 눈깔이 뒤집혀 이성을 잃은 제가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싸대기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놀아보기로 했죠. 두 번의 박치기로 여자는 고꾸라졌고 옆에 있던 전남친이 제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이 무식한 여자야. 넌 환자 돌보는 간호사가 이런 짓 해도 돼? 이게 감히 내 마누라를 공격해? 너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 되졌어! 전남친이 제 머리카락을 집어뜯는 순간 제 남편이 전남편의 옆구리에 주먹을 꽂았더니 바로 기침을 하며 주저앉더군요. 그러자 전남친도 제 남편을 2대 갈겼어요. 하지만 그이는 멀쩡했고 수사관인 그이가 이런 허접한 남자 하나를 상대하는 건 시군죽 먹기이니 한 방에 제압하고 혼쭐을 내줬습니다. 어이 변호사 양반, 당신 방금 내 와이프 건든 거야? 당신 마누라가 먼저 내 와이프 때렸잖아. 박치기를 2번이나 했다고. 그거야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지. 니들이 우리한테 한 짓 잊었냐?
다 옛날 일인데 왜 그걸 지금 따져? 그리고 우리가 니들을 버렸으니까 둘이 결혼한 거 아니야? 아, 그러고 보니 떨거지끼리 아주 잘 어울리네. 아직 덜 맞은 모양이네. 좋아, 제대로 혼 좀 내줄게, 이 자식아! 그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걷어차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나중엔 전 남편이 침을 질질 흘리며 애완견처럼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이봐요,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요. 아! 니들 앞으로 길 가다 우릴 보면 알아서 피해. 만약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작살날 줄 알아? 알겠어요. 그만 보내주세요. 전 남친과 여자는 징징거리며 힘들게 일어나 돌아갔고 저와 남편은 시원한 복수를 해준 것에 기분이 좋아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날 밤 술을 한 잔 더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병원에 출근했는데 관계자가 절 호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긴장을 하고 들어갔더니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더군요. 지혜씨, 오늘부로 해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네? 느닷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해고라뇨? 왜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병원장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로 난리를 쳤습니다. 원장님 친구의 딸 부부를 때렸다고 했던가? 설마 그 여자 부모가 힘을 써서 원장님이 절 해고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지 왜 싸우고 그랬어요? 원장님이 지혜씨를 도덕과 윤리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사유로 해고 조치하랬어요. 병원 명예를 실추했다고 고소하겠다는 걸 겨우 막았다고요. 나 참, 그거 쌍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년놈이 과거에 큰 죄를 저질러서 마저도 싼 것들이었다고요. 난 잘 모르겠고 위에서 까라는 대로 까는 거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지혜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허탈하고 허무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이 없는지 연락을 했더니 다행히 거기까지 손을 대지 못했는지 아무런 이상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상황을 모두 듣고 분노하며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오빠, 하지 마. 또 덤볐다간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우리가 어제 심하게 혼을 낸 것도 있으니 그냥 나 하나 잘린 거로 퉁치고 잊어버리자. 당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감히 내 아내의 명예를 그렇게 망가뜨려?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내가 무슨 짓이든 해볼 테니까 당신은 옆에서 응원이나 해. 설마 찾아가서 또 혼내주냐고? 아니, 그것들이 백을 써서 그런 짓을 했으니 나도 백을 써봐야지. 우릴 배신한 부부 인생의 벼랑 끝으로 세게 밀어주겠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큰일을 저지를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걸 꼭 돌려줘야겠다며 굳게 마음을 먹은 그이는 곧 조사를 시작했더군요. 남편의 전 여친 부모가 사업가로 성공한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전 남친의 장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설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이는 옳거니 잘 걸렸어 하면서 제대로 털어주겠다고 다짐하더군요. 예전부터 사업하는 게 수상하게 보였다는 남편은 철저하게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이가 같이 일하는 검사님한테 구린 게 많은 전 여친의 집안을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몰래 수사를 진행했는데 전 남친의 장인은 공무원 출신의 사업가였는데
이전부터 뇌물을 처먹던 악랄한 놈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공천을 받아 어떤 당의 후보로 올라가서 돈을 뿌려대며 유세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제 남편과 검사님이 명명백백하게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답니다. 검사님은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서 전남친의 장인을 제대로 말아서 감옥에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후폭풍이 더 강했습니다. 국회의원 한다고 재산을 끌어모아 뇌물로 넘겼는데 그 돈은 모두 압수가 됐답니다. 아쉽게도 전남친의 사무실과 집은 무사했대요. 어찌됐든 그렇게 폭망시키니 충분한 만족감과 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됐어요. 이걸 밝히고 망하게 만든 게 제 남편인 걸 알게 된 전남친 부부가 저희 찾아왔습니다. 둘은 많이 격양돼 있었는데 여자가 2살 된 딸아이를 안고 있더군요. 니들이 우리 아빠 건드렸지? 그래서 우리 집안 거덜났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에 제가 당당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야, 넌 싸우려고 온 거면 애를 두고 왔어야지. 왜 애를 데리고 와서 따지는 건데? 그거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왔지. 우리 아빠가 전 재산 써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섰는데 니들이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바보가 아니라 그냥 전과자를 만든 거야. 아무튼 우리한테 따져봐야 되돌릴 수 없어. 그러게 왜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날 병원에서 자른 거니?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이 난리가 난 거야. 제가 일목요연하게 충고하고 꺼지라고 했더니 두 년놈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이에 제 남편이 실실 웃으며 비밀을 하나 말하더군요. 저 자식 아직도 모르나 보네. 지금 네 놈이 우리한테 따질 게 아니라 네 놈 옆에 있는 마누라의 비밀이나 캐네. 전 남친을 향해 비웃자 그가 뭔데 웃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넌 뭐가 그렇게 웃긴데? 그리고 내 마누라 걱정을 왜 네가 해? 우린 비밀 같은 거 없거든? 우린 장인어른이 망했어도 난 아직 변호사로 잘 먹고 살거든? 내가 네 놈을 한 방에 날려줄 날이 있다는 걸 전해주러 온 거야. 내가 변호사니까 뭐든지 간에 걸리기만 해봐라. 아니, 나한테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네 마누라 그리고 네 딸이나 걱정하라고. 내가 조사하던 중 나온 사실인데 그 애기 말이야. 네 친자가 아닐 거야. 네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디서 멋대로 짓거려?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여? 못 믿겠으면 친자 검사부터 해봐, 이 멍청아. 네 장인 뒤를 털다가 전현이 딴 놈이랑 만나는 걸 봤지. 둘이 비밀 이야기하길래 내가 좀 엿들었지. 네 딸은 말이야. 네 자식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하자 전 남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여보, 당신이 말해봐. 우리 딸 내 핏줄 맞지? 그러자 그녀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빨리 말해보란 말이야! 여보, 미안해. 내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 뭐가 어째? 당신 지금 바람 피웠다고 고백하는 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란 말이야? 응, 미안. 아씨, 여기 괜히 찾아왔어. 저놈이 그런 것까지 알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다 까발리고 말았네. 여보, 미안해. 근데 이미 당신은 우리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잖아. 당신 호적에 올랐고 당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라고.
다른 남자 아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같이 살자. 이 망할 씨. 너 따라와. 오늘 내 손에 되졌어. 이. 여보, 나 혼내더라도 이혼만큼은 참아줘. 우리 집이랑 당신 변호사 사무실, 외제차 모두 우리 아빠가 해준 거 알지? 여보, 나랑 헤어지려면 그거 다 반납해야 해. 아우 씨, 지금 그런 이야기가 주둥이로 나오냐 이씨. 당장 따라와 이씨. 여보, 우리 좋게 대화로 풀자. 나 바람난 남자 딱 한 명이야. 좀 닥치고 따라와. 내가 저것들 앞에서 쪽팔리게 한 것도 모자라 딴 놈의 애를 낳아? 넌 오늘 되졌어 이씨. 저와 남편은 두 연놈을 보면서 깨르르 웃었습니다. 집안 망하고 아기가 친자가 아닌 놀랄 일까지 두 눈으로 보니 10년 동안 제가 뒷바라지해주고 버림당해 억울했던 모든 감정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복수가 끝인 줄 알고 우리 인생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잘리고 동네 산부인과에 취직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일이 편해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이젠 때가 왔으니 남편과 아기를 가져보기로 하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니 몇 달 동안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에 제가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전 남친이었어요. 옆에는 전에 살던 마누라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더군요. 어머, 당신 이혼했어? 뭐야, 당신 여기 왜긴 왜야? 네 장인이 날 대학병원에서 잘라서 동네 병원에서 일하게 됐잖아. 아, 그랬었지? 당신 이혼한 거야? 친자가 아니어서 이혼하고 새 여자랑 결혼한 거니? 그래도 변호사라고 바로 재혼을 한 모양이네? 오늘 나 못 본 걸로 해줘라. 왜? 숨겨야 할 비밀이 있는 거야? 아니거든? 그런 거 없으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그리고 간호사가 왜 보호자한테 사적인 질문을 해? 알았어. 더럽게 떽떽거리네. 새 마누라랑 오손도손 잘 살아봐. 저는 그놈이 새 장가를 간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새 마누라가 출산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놈과 남편의 전 여친은 여전히 부부였고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을 유모차로 끌고 가고 있더군요. 또 옆엔 전 여친 낳은 딸도 있었죠. 저와 남편은 혀를 차며 놀랐습니다. 뭐야 이 그림은? 당신 그때 낳은 아기가 저 아기지? 그런데 이혼한 게 아니었어? 제가 놀라자 남편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진짜네. 그럼 아기들이 각자 아빠 엄마가 다른 거잖아. 배 다르고 씨 다른 남매라니. 무슨 이런 개막장 커플이 다 있어.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것들 진짜 코미디 개막장이야. 저와 남편이 길바닥에서 배를 잡고 비웃자 전남친 부부는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둘 다 억지로 같이 사는 분위기였고 뜨거운 한숨을 내쉬던 전남친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안 그래도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거든. 나랑 마누라 사이가 장난 아니게 안 좋거든. 애들 키우려면 같이 살아야 하니까 붙어 있는 거라고. 그만 놀리고 저리 비켜. 그놈에 이어 그년도 말을 하더군요. 아니, 내가 바람나서 애를 낳았다고 자기도 바람 피워서 혼의 자식을 데려오는 게 말이 돼? 무슨 집구석이 이따위야. 내가 낳지도 않은 아들이 생겼다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고. 그녀의 짜증에 전남친이 받아치더군요. 야,
네가 먼저 딴 놈 애를 싸지는 게 잘못이지. 네가 내 뒤통수를 쳤으니까 나도 바람 피운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딸 내가 키웠는데 너라고 내 아들 키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네가 다른 놈 애만 낳지 않았으면 나도 이런 짓 안 했거든? 핑계 줬네. 야, 그럼 바람만 피울 것이지 왜 상간녀 애를 싸질러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냐고? 내가 왜 내 자식도 아닌 애를 걷어 키워야 하는데? 똑같은 말 계속하네. 야! 나도 남의 딸 키우는 건 똑같거든? 너나 나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냥 입 닥치고 있어! 아우 짜증나. 이럴 거면 헤어져! 맨날 이렇게 싸울 거면 헤어지자고! 이혼하면 아파트랑 변호사 사무실 다 가져갈 거잖아! 그럼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냥 참고 살아 이 여편네야! 저희는 길바닥에 마주쳐서 두 년놈을 보고 비웃었을 뿐인데 아주 찰진 욕을 하며 잘도 싸우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구경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전남친이 자기 아내의 뺨따기를 날리더군요. 그러자 여자 역시 귓방망이를 날리고 거시기를 걷어찼습니다. 두 손으로 거길 잡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곧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싸우더라고요. 개막장 부부가 하는 짓이 뭐 그렇죠. 아무튼 그날 재밌는 구경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젠 더는 그 부부를 생각하지 않고 지내려는데 얼마 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전남친이 뇌혈관이 터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병원에서 그를 봤다고 했죠. 대충 알아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앞으로 말하는 게 어눌하고 다리도 절개된다고 하네요. 이젠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를 배신하고 장가를 가서 마지막 꼴이 그렇게 된 걸 들으니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아무튼 전남친은 집으로 돌아가서 누워 지냈고 마누라 년이 아들, 딸을 키우려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대요. 평생 일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여자였는데 용케도 공장에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유지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또 우연히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웃들이나 연락 끊긴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느 비오는 컴컴한 오후에 전남친의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일부러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답니다. 검사를 받고 나온 그 여자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풀썩 주저앉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니, 너는 지혜 아니냐? 맞지? 들켰네요. 맞아요, 접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강령하셨어요? 너 잘 만났다. 언젠가 한 번은 만나서 따지고 싶었는데 네가 우리 사돈 집을 망하게 하고 내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까지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지? 아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거예요. 아주머니, 여긴 왜 오셨고 왜 주저앉았어요? 제가 담당 간호사가 아니라 몰라서요. 네, 내가 자궁암이란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결국 암에 걸렸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연민 따윈 개나 줘버렸습니다. 어머나,
그럼 대학병원으로 가셔야겠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머니. 너 지금 난 놀리니? 마치 쌤통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아주머니, 아니 마지막이니까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어머님, 진수씨 이제 평생 그렇게 모질이로 살 것이고 애기들은 가난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지 모르니 어머님이 애들을 키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셔요. 그래야 더 고생하실 거 아니에요. 이년이... 그 여자는 발악하며 바닥에서 발버둥을 심하게 치더군요. 마치 꼬마가 뭔가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모습과 흡사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셨어야죠. 제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뭉개버렸을 땐 이만한 각오를 하셨어야죠. 평생 저주나 받으면서 살게 될 테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생하면서 사세요. 자, 그럼 문 열어드릴 테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저는 아픈 그 여자에게 마지막 배려로 병원 입구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째려봤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망할 것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됐네요. 전 남친의 모친이 완치를 했는지 안 했는진 저도 모릅니다. 뭐 지옥에 갔거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제 복수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몸과 마음이 매우 평온한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30대 후반에 갖게 된 아이라 매우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임신 중에 사연의 글을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기가 막히고 천지개벽할 개막장 사연. 정말 웃기지 않나요? 나쁜 놈들은 편하게 발 뻗고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 배신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이만 줄여야겠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